네, 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세계 청년들. 오늘은 화려한 역사와 여유 넘치는 자연 환경을 가진 몽골에서 오신 NSC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NSC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쉬워요. 오늘이 저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게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시간에 집중해서 NSC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몽골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NSC의 취미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사진 좋아하신다고 네, 이제 하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사진 말고 다른 취미가 또 있으세요? 몸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 취미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랑 손으로 비슷하시네요. 깨작깨작 할 수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게 솔직히 제일 좋긴 하죠. 그거 이상 없죠 뭐. 집에서 유튜브 보실 때 어떤 영상들 주로 보시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다 보는 편인데 일상 속에 좀 BGM이 돼줄 수 있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유튜버들 많이 보고 혹시 침착맨이라고 아세요? 알죠. 진짜 이거 네. 굿즈인데 오늘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침착맨 굿즈. 굿즈예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캄다운맨이라고 침착맨이라고 해서 네.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굿즈까지. 말 많이 하는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말 많이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뭐죠? 태자 남인이라고. 아니 뭐 시간 내실 때 나중에 유튜브가 정말 좋죠. 한번 보다 보면은 네, 특히 저는 유튜브 볼 때 이제 맥주 한 캔만 딱 곁들이면 진짜 세상 그만한 행복이 또 없어요. NSC가 사진 찍는 곳을 좋아하신다면은 이제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네. 여행 다니면 사진 찍을 게 많잖아요. 네. 서울 말고 이제 한국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서울 이전에는 대전에 살았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때는 이제 대전도 작은 동네마다 다녀봤었고 오. 그리고 부산에도 겨울에 한번 가봤다가 좋아가지고 네. 여름에도 다시 한번 갔었어요. 바다를 몽골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맞아요. 어떠셨어요? 아무리 이제 흡수굴 호수가 바다처럼 크다 하지만 실제 바다는 조금 아우라가 다른 것 같아요. 냄새부터가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제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파도 소리도 너무 좋았고 그 모래들이나 모든 분위기가 다 좋아서 2번 갔다 왔어요. 바다 그냥 앉아서 파도 소리만 들어도 네, 그렇게 맞아요. 좋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힐링을 듬뿍 네네네. 하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NSC의 2023년 목표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크게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학생이니만큼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네, 모든 여성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다이어트가 목표입니다. 왜 빼려고 하세요? 안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아요. 뇌를 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학교 네. 공부할 때는 그럼 매일같이 뭘 이제 시켜서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른분들이 하시던 대학 가면 살 빠진다 그건 다 거짓말인가요? 살이 찌지는 않는데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유지는 된다. 그렇게 먹어도 공부에 워낙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네. 그럼 마지막 목표는요? 몽골로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아, 그쵸. 안 간 지도 꽤 됐고 네.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전 그리고 동생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한 8살 나요. 막내 동생이 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올해는 꼭 갔다 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시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3년에 이제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꿈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오히려 더 그게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물 흐르듯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고 네. 어렸을 때는 외교관도 되고 싶었고 한국어를 잘하니까 가이드 했을 때는 여행사를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왠지 저보다 되게 여러 수위 높이 계신 거.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치킨집 알바를 하면 치킨집을 차리고 싶고 뭔가 이제 카페를 가보면 카페 사장이 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점점 이제 저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길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지금부터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몽골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몽골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많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2나라로 나뉜 것도 알고 북한이랑 남한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네.
몽골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있어요. 그 울란바토르에. 네네네. 어떤 편인 거예요? 사이가 몽골과 북한, 몽골과 남한. 몽골과 남한이 일단 더 좀 사이가 좋죠. 북한과는 딱히 교류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예전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몽골 쪽으로도 많이 네, 맞아요. 가셨다라고 듣기도 했는데 그 남한 쪽에 우호적이면 탈북민들한테는 탈북하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몽골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오히려 남한으로 일을 좀 외화벌이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북한은 몽골로 와서 한다는 게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고.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저도 이제 노동자로 외국에 나갔다가 탈북을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한국에 온 네네. 케이스거든요. 항상 했던 게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그랬었는데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간다. 근데 네. 이제 북한 사람들은 정작 한국에 오면은 너무 쉬워요. 말도 다 할 줄 알고 언어도 똑같고 일도 잘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몽골이라든가 이렇게 동남아 중국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북한 노동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북한은 우리보다도 되게 좀 힘든 나라구나라는 걸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몽골 사람들한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편인 건가요? 네, 그죠. 아무래도 몽골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인식이 더 강하게 잡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몽골은 지하철이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평양에 일부 있어요. 북한도 지하철이 있는데 몽골은 왜 지하철이 없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요즘 또 뭐 북한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미사일이요? 그쵸. 그런 것도 많이 네, 그죠. 그런 것도 뉴스에 진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는 몽골인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더 예민하죠.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뉴스를 보시고 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날 것 같으면 바로 와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NSC가 몽골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네. 몽골에 있는 북한 식당을 가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고 그 식당 자체도 되게 크고 북한 여성분들이 종업원을 하시는데 네. 되게 미모도 훌륭하시고 몽골 기준에서도 예쁜 네. 편인 거예요? 네, 되게 예쁘신 분들만 쏙쏙 빼와가지고 그리고 공연도 그분들이 직접 하세요. 그쵸. 많이 하죠. 관광객분들 데리고 가시면 진짜 좀 꽤 좋아하시고 그쵸.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분들이시니까. 네, 얘기도 북한 분들이랑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평양에 있을 때 몽골에도 간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직접 가보셨다니까 부럽기도 해요. 왜냐면 베트남 갔을 때도 북한 식당을 제가 가봤었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평양에서 맛보던 냉면은 거기 가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네 씨도 그럼 냉면을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냉면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 평양 냉면? 저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순하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세계의 청년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씨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7년 동안 사셨고 네. 또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한국에 유학을 오셨잖아요. 네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남과 북의 관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통일을 많이 지지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도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는 방송도 많이 했었고 애들한테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의견도 많이 물어봤었고 요즘은 오히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받아들이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거를. 그쵸. 쉽지는 네. 않죠. 네. 초등학교 다니실 때 통일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으셨겠네요. 네, 맞아요.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를 좀 어른이 되고 다시 생각해보면은 통일을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다가도 상황을 보면은 잘 모르겠네요. 멀 수도 있지만 가까울 수도 있는 네, 이야기고 참 이게 맞아요. 한마디로 정의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통일 교육을 초등학교에 이제 다니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도 그래도 제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하면 한두 친구는 그래도 통일해야 된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통일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도 찾아보니까 이제 남북한 같은 관계가 있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나라였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 분단이 된 내몽골 자치구이 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내몽골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 자체는 내몽골은 몽골에 속하고 싶은데 중국이 안 놔준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요. 정확히 그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 뭘 많이 뺏어가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쵸. 네. 최근에 한국-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네. 그런 것도 아니, 있었는데 참 땅이 그렇게 넓으면 네.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참. 네. 몽골에서는 그 전부터 전통 악기라든지 몽골의 전통 옷이라든지를 자꾸 중국 거라고 우기는 형상이 많았었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몽골은 그 전부터 그런 일을 당해왔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몽골이 몽골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1992년에 헌법 개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지금은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한 나라이기도 해요. 네네. 공산권 국가였다가 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정착시킨 얼마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한데 참 대단합니다. NC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어떤 걸까요?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표현의 자유도 네. 있고 인간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다 보장받는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다. NSC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의 공식 질문인데요. 모든 날 북한 주민들이 몽골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NSC가 소개해주고 싶은 3가지. 첫 번째로는 양고기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북한에서는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을까요?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 양고기가 특히 더 맛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먹는 그 양고기. 네. 그리고 몽골에 고비 사막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막이 있어요. 네. 그 사막을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몽골 사람 자체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그런지 되게 후하게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몽골 자체가 손님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몽골이 땅이 넓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길에 들어오는 네, 그쵸, 손님 손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네. 사람이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보내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몽골의 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NSC가 소개해주신 3가지 꼭 나중에 북한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 방송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방송을 하면서 오히려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서 한국에서도 많이 틀어져가지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라디오도 좀 듣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듣는 노력만으로도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북한 청취자분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주 동안 몽골에서 오신 NSC와 함께했습니다. 세계의 청년들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새로운 외국 청년과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NSC. 감사합니다.